일본이 철도 강국. 근데 한국에서 일본보다 앞선 기술이 나왔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일본은 철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신칸센, 정밀한 시간표, 완벽에 가까운 안전 시스템까지 철도 분야에서 일본은 늘 세계 최고로 꼽혀왔죠. 그런데 그런 일본에서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기술이 바로 한국에서 먼저 개발되었다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의 한 건축학과 학생이 이 기술을 직접 한국에서 경험한 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일본 철도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엎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한국철도학회에 참석하면서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루프식 스크린도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단순히 놀라움을 넘어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바꿔놓게 된 이야기.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본으로 돌아간 그가 한 행동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한국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럼 여러분,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과 그가 느꼈던 충격과 감동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다나카 유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철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복잡한 철도 네트워크와 그 정밀함은 저에게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철도는 세계 최고야. 기술력과 정확성은 따라올 자가 없지. 그 말에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동의했습니다. 신칸센의 빠르고 정밀한 운영, 철저한 시간 관리, 깔끔한 역사의 모습까지 철도와 관련된 모든 게 일본의 기술력을 대변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철도학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이런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철도가 대단하다곤 하지만 일본보단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컸죠. 그런데 이 학회에서 저는 한국의 철도 기술이 단순히 괜찮다 수준이 아니라 일본을 넘어서는 면까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학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국제 학회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어서 익숙할 줄 알았지만 코엑스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랐습니다. 건물 내부는 신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위기로 가득했고 학회 현장은 마치 미래의 철도를 미리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첫날에는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고속철도 설계, 스마트 도시철도 운영 시스템, 자동화된 철도 유지 보수 기술 등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건 바로 루프식 스크린도어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상하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도입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의 스크린도어는 대부분 좌우로 열리는데 그게 익숙하다 보니 상하 개폐 방식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거든요. 발표자는 이런 궁금증을 바로 해소해 주었습니다. 상하 개폐식 스크린도어는 다차종 열차가 운영되는 환경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기존의 좌우 개폐식 스크린도어는 열차 문 위치나 개수에 따라 설치가 제약을 받는 반면 루프식 스크린도어는 열차의 크기, 문 위치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광역철도를 포함한 다양한 다차종 열차가 하나의 승강장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루프식 스크린도어는 이런 환경에서 완벽히 작동하며 승객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일본에는 이런 기술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이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 철도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오래된 역들이 많아 구조 변경이 어렵고 열차 문 위치가 다르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서 현재 도입된 좌우 개폐식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변경하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도쿄 지하철 일부 노선에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철저한 계획 아래 스크린도어를 도입해왔고 유지보수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에서는 한국의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승강장 추락 사고가 극적으로 줄어든 통계는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저는 일본의 철도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기술적 자부심에만 취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며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발표 자료에 담긴 실제 사례들은 저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광역철도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사례를 추가적으로 보여주었어요. 발표 자료 속 영상에는 승강장마다 설치된 AI 기반 센서들이 승객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혼잡도가 높은 구역에서는 자동으로 승차 대기 공간을 안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더군요.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단순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넘어 관리의 효율성과 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었어요. 특히 발표 중 공유된 또 다른 자료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의 주요 광역철도 노선에서 혼잡도를 15% 이상 감소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이러한 기술은 승객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운행 효율성까지 높이는 한국의 교통혁신을 잘 보여줍니다라고 강조했어요. 이는 제가 지금까지 본 해외 철도 시스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며 변화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며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니까요. 학회가 끝난 뒤 저는 기념품으로 받은 발표 자료를 가방에 넣고 코엑스를 나섰습니다. 밤이 되어 학회장 밖으로 나오니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눈부신 빌딩 사이로 고속으로 달리는 지하철의 전광판이 보였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했을까? 일본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멈춰 있었을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한국 철도 기술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이 충격과 감동을 과연 일본에서도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술을 학우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철도학회에서 느낀 충격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에도 발표 자료와 기록을 여러 번 다시 읽으며 저는 한국철도의 기술력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학회에서의 경험이 계속 떠올랐고 특히 루프식 스크린도어의 혁신성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경험을 단순히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로 돌아가 기술과 경영 과목에서 진행하는 조별과제 주제로 한국철도의 스크린도어 기술과 안전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했습니다. 한국철도? 일본에 비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냥 일본 사례로 하면 되잖아.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인데 굳이 다른 나라 사례를 조사해야 해? 더 좋은 걸 찾긴 어렵지 않아? 심지어 어떤 학우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낭비 아냐? 괜히 비교하다가 오히려 일본이 더 낫다는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해? 학우들은 대부분 일본의 철도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제안을 일종의 도전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확고했고 제가 제안한 한국 사례가 그 믿음을 뒤집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학회에 다녀오기 전까진 그들과 비슷한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회에서 직접 경험한 루프식 스크린도어와 발표 내용을 통해 배운 사실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깰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 이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술이야. 저는 학회에서 받은 자료를 꺼내 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스크린도어는 대부분 좌우로 열리잖아. 그런데 한국의 루프식 스크린도어는 상하로 열리는 방식이야. 이게 왜 대단한지 알아? 열차 문 위치나 크기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야. 일본처럼 열차 크기나 문 위치가 다르면 스크린도어를 설치 못하는 문제가 없어. 처음엔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상하로 열리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거야? 괜히 복잡하기만 한 것 같은데. 일본 철도가 지금도 충분히 안전한데 굳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뭔데? 이쯤 되니 조금 답답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좋아.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볼래? 저는 학회 발표 자료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못한 승강장이 꽤 많아. 왜냐면 열차 문 위치가 다양하잖아. 예를 들어 도쿄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열차 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반면 한국은 루프식 스크린도어를 처음부터 설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강장 유형이나 전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해. 이제 조금씩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유연하긴 하겠네. 근데 안전사고에 대해선 별 차이가 없지 않아? 그렇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봐. 한국은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승강장 추락 사고가 90% 이상 줄었어. 이게 단순히 기술의 유연함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유지 보수 시스템 덕분이야.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스크린도어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지.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앞서 있어. 하지만 여전히 완벽히 설득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일본도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한국 철도 기술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야. 한국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야. 일본은 기존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어. 특히 철도는 대중교통의 핵심이잖아.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죠. 생각해보니까 일본은 과거의 시스템에 너무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변화보다는 유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이 반응을 시작으로 팀원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팀원들은 자료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자료를 찾으며 한국 철도의 다른 사례들까지 조사해왔죠. 한국은 광역철도 운임도 정말 싸더라.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정부 지원도 엄청날 텐데 그만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거겠지. 한국의 지하철은 정시성도 대단하대. 특히 폭설이나 태풍 같은 날에도 거의 운행이 멈추지 않는다더라. 팀원들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학회에서 경험한 감동을 팀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준비한 발표가 학우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준비한 자료를 점검하며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발표 내용의 핵심이었던 한국의 루프식 스크린도어는 일본 학우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이 기술의 가치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죠. 학우들 앞에서 발표가 시작되자 처음엔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를 읽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한국철도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자 몇몇 학생들이 속삭이며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왜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본 철도가 더 대단한데 굳이 다른 나라를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발표하던 저와 팀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학회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였던 루프식 스크린도어를 설명할 차례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도입된 루프식 스크린도어는 상하 개폐 방식으로 기존 좌우 개폐식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열차 종류나 문 위치와 상관없이 유연하게 작동하며 승강장 사고를 대폭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는 학회에서 찍은 루프식 스크린도어의 실제 작동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다양한 열차가 같은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와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작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발표장 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몇몇 학생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고 한두 명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삭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 학우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일본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왜 특별히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일본에선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일본이 기존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새롭고 더 나은 방식을 과감히 도입했고 그 결과로 승강장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가능성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대답에 몇몇 학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발표 후반부의 팀원 중 한 명이 한국과 일본의 철도 시스템을 직접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좌우 개폐식 스크린도어가 보편적이고 일부 오래된 역에서는 설치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차종 열차를 운영하는 환경에서도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며 철저한 유지, 보수로 사고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학생이 또다시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근데 일본 철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사고가 적은 편이고 시간도 정확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본 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직접 충돌하는 주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저도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고 대답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일본 철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저도 일본 철도를 사랑합니다. 먼저 일본 철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며 이야기를 시작한 저는 한국 철도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일본 철도가 안고 있는 고객 중심 서비스 개선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일부 노선은 여전히 승객의 편의를 위한 혼잡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출퇴근 시간대에 과도한 밀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역별 승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추가 차량을 투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운영은 승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철도 시스템의 전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 이후 발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몇몇은 슬라이드 자료를 더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회 발표에서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철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저는 이 철학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의 반응도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왜 한국 이야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들어보니 설득력이 있네. 우리도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좀 더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발표가 끝난 뒤 저는 강의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많았고 발표 중간에 받은 질문들로 긴장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준비한 모든 내용이 학우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어요. 발표를 듣던 학우들 대부분은 처음엔 냉담하거나 반신반의했지만 발표가 끝날 즈음에는 많은 사람이 한국 철도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특히 루프식 스크린도어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발표가 끝난 뒤 직접 찾아와 이런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나카, 진짜 좋은 발표였어.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들어보니 한국 철도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 한국은 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겼는지 정말 감명 깊었어. 일본에서도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발표는 단순히 팀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철도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과 안전성을 넘어 철학적인 측면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한국 철도 관계자가 학회에서 했던 이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학우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현재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분명히 뛰어나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발표 후 학우들은 저마다 다양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도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또 어떤 이는 일본은 한국처럼 혁신적인 방향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모든 학우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던진 질문이 그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하게 만든 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한국철도학회에서 받은 기념품 중 하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것은 루프식 스크린도어의 축소 모형이었어요. 이 작은 모형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경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한국 철도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고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철도학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일본 철도가 최고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이제는 일본 철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나라의 철도를 바라볼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죠. 저는 지금도 그때의 발표 경험을 떠올리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